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네,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은 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이제 자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문자번호 샵에 2034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우리 수정 씨하고 제가 연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로봇즈 다시 봄날 오는 건가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개미 투자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로봇에 제대로 꽂혀서 로봇즈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선 왜인지 영 길을 못 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로봇즈가 최근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돼지 꿈 꿨어? 우리 복권 살까? 뭐래. 이 로봇즈가 오를 건가 봐. 그동안 꿈쩍 안 하더니. 난 또 뭐라고 자다가 왜 갑자기 그건 또 왜 들여다봐. 잠이나 자 그냥. 자기 코 고는 소리에 깼어. 뭐? 내가 코를 언제 골아. 나 45년을 살면서 코를 한 번도 곤 적이 없어. 얼마나 숙녀처럼 자는데. 아유, 숙녀는 얼어 죽었겠다. 아이고. 뭐? 아니야. 아니 근데 뭐가 올랐는데? 아니, 나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 사서 수익 좀 봤잖아. 그거 안 빨고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오르려나 봐. 조짐이 좋아. 나라라 떼건구이 나를 것 같아. 아 시끄러. 애들 깨겠네. 잠이나 자시고요. 2배 오르면 그때 얘기하세요. 코고라. 아이고, 이렇게 코를 크게 고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 여하튼 제 계좌에서 조용히 자고 있던 로봇즈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 움직임이 아주 좋은데요. 올해 로봇즈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두산 그룹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어요. 근데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내리막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 3월 들어서는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거 왜 그런 걸까요? 네. 박철순 매니저님. 네. 질문입니다. 저도 사고 싶었습니다. 놓치긴 했는데 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실적은 사실 아직은 적자인 회사지만 그 이외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보면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은 협동로봇 쪽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의 1위 기업이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선도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협동로봇 하면 두산 로보틱스를 떠올리는 게 맞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2027년도까지 한 이 협동로봇의 침투율이 한 20%까지 늘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매년 상당히 고성장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시장이 커지면 협동로봇 1위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업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동로봇 수요가 가장 많은 북미와 그리고 유럽 쪽에서 지금 거의 매출의 5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북미와 유럽 쪽에서 협동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많이 늘고 있는 상태여서 미리 이제 선점했던 효과를 이제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그다음에 북미와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협동로봇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라인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13개 정도의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보통 경쟁 업체들이 한 5개, 6개, 7개 뭐 이 정도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13개예요. 그만큼 다양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니즈에 맞는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점이고 또 예전에 이제 자금 이제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했던 자금들을 이용해서 M&A 기대감도 있고 또 3월달에 또 이제 가장 초반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거기서 나왔던 신용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용평가사에서 보통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재무의 어떤 안정성, 사업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나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회사의 어떤 신뢰도를 가질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신용평가사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3월달 상승 트리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IPO가 끝났잖아요. 14, 1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 요게 이제 또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로봇이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지금
상장 전에 이제 청약에서 거의 네. 뭐 9조 원 가까이 맞아요. 증거금이 몰렸거든요. 네. 오랜만에 상장 종목도 요새 비리비리 좀 했는데 네. 기대감이 많이 몰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가 로봇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 로봇주 구조나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로봇주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청약에서 나온 자금들, 로봇에 분명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넣는다고 해서 그게 다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비율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일부분만 주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남은 돈은 이제 현금으로 계좌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주 쪽으로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자금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엔젤 로보틱스가 증거금 흥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로봇주에게는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네. 흐름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주가 최근에 사실 대기업들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 뭐 LG, 뭐 한화, 뭐 삼성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LG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엔젤 로보틱스 지분을 갖고 있는 맞아요. 회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201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지분을 계속 확보해 왔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죠. 베어 로보틱스 네. 지분 확보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만큼 강화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로봇 시장에서 구글처럼 되겠다라는 게 지금 LG전자의 어떤 포부예요. 지금. 네. 그만큼 지분을 확보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분 확보했었고 추가적인 M&A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로봇 사업화 TF팀을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시키면서 로봇을 진짜 공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로봇 시장이 이제 예전만큼 막연한 사업이 네. 아니잖아요. 우리가 식당만 가도 서빙 로봇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로봇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은 실적이 굉장히 나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기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항상 필요하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 어제죠. 저도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깜짝 놀란 게 이제 챗GPT하고 피규어의 로봇을 AI하고 합성해서 공개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 보고 신기하다가 아니라 겁난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로봇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먼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로봇 섹터에 접근하실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뒷 배경에 누가 있냐. 이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뒷배경 삼성이 있냐 현대가 있냐 LG가 있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뒷배경에 있는 것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박철수 매니저님 입장에서는 로봇주 중에 탑픽 오늘 종목 얘기하면 안 돼요. 우문현도 한다 봤기 때문에 그거 말고 탑픽 두산 로보틱스 아. 그리고 저 완전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공감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뒷배경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로봇을 만들어도 이거를 흡수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수요처가 필요한데 대기업이 뒤에서 지분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가족회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투자를 해줘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실제로 그게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다시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삼성전자가 투자한 회사가 뭘 만들면 이 회사가 쓸 확률이 그렇죠. 높죠. LG전자가 투자한 회사가 제품 만들면 LG전자가 웬만하면 상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엔젤 로보틱스에 네. 투자하고 있는 LG전자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쪽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계열이기 때문에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서 또 한 번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대장주가 또 다시 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종목을 가장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로봇주 갖고 나왔는데 잠시 후 별별 기업에서 그렇죠. 소개해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별별 기업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재밌을 겁니다. 좀 예. 스포를 당했어요 지금 벌써. 그래요. 뭐 투자를 할 때 이게 미래 성장성이 있고 보이는 산업이 있다면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그냥 모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늘 기다리니까 아래 이메일 주소로 꼭 보내주시고요. 문자 참여 샵에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잠시만요.